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오늘 9일은 뉴욕주 예비선거일입니다. 잠시 후 9시면 투표가 끝나는데요.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주 상원 16선거구에서 정승진 후보와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이 격전을 벌였습니다. 한인 주 상원 의원 탄생, 잠시 후면 판가름 나게 됩니다. 이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정승진 후보. 정 후보는 오늘 오후 자신의 투표소인 PS214에 들러 투표를 마쳤습니다. 정 후보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한인 사회가 자신의 두 번째 도전에 보내준 후원과 지지에 감사를 전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많은 후원을 보내주신 여러 유권자분들, 또 우리 여러 어르신들, 또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이제 오늘 선거를 준비하느라고 많이 잠을 자지는 못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고요. 현역인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온 정 후보가 오늘 예비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뉴욕주 최초 한인 상원의원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오늘 예비선거를 통과한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는 오는 11월 8일 본선거에서 서로 맞붙게 됩니다. 한편 뉴욕주 하원 40선거구의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민주당의 단독 후보로 이번 예비선거를 거치지 않고 본선거에 직행해 11월에 공화당의 미리암 로드리게스 후보와 맞대결을 벌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던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판세를 뒤집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 이상설과 트럼프 지지자를 개탄할 집단이라고 한 발언을 본격적으로 이슈화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월 말 트럼프는 무슬림 비하 발언 역풍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클린턴과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안팎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격차가 2%에서 3%포인트까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12일 CNBC 방송과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11일 맨하탄 9.11 테러 추모 행사 도중 어지러움 증세로 휘청거린 클린턴의 쾌유를 빌면서도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클린턴의 폐렴 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다는 듯 만족스럽지 않다. 힐러리는 지난주에 아주 심하게 기침을 했고 그것이 처음도 아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구체적인 결과를 이번 주 중 적당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선거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개탄할 집단이라고 부르는 클린턴의 지난 9일 발언을 30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갱신 처리 지연으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격이 되는 신청자들이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일 민권센터에 따르면 통상 4개월에서 5개월가량 소요되던 다카 갱신이 현재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면서 정상적인 갱신 신청을 했지만 만료 전에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 직장에서 적법한 임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 10일 다카 갱신 처리 속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진보 성향의 정치 블로그 Think Progress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갱신 처리 지연은 기술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지난 2월 14일부터 5월 14일 사이 다카 신청 서류를 보낸 500명가량의 신청자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신청자들이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서비스국은 해당 신청자들에게 다카 만료와 갱신 날짜 사이에 특별 연장 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권센터 이보희 선임 변호사는 만료일 최소 150일에서 18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케이스가 처리돼 만료 수개월 전에 갱신이 승인되면 만료 이후가 아닌 승인 시점부터 2년의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비교적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주거 혜택이 큰 편입니다. 뉴욕시 주택국이 서민 아파트 6곳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첼시와 어퍼웨스트, 32가 한인타운 인근 등 맨하탄의 노른자 지역 4곳이 포함되어 있는 서민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로써 지난 한 달 동안 뉴욕시 신축 서민 아파트 입주자 모집 수는 578가구가 추가됐습니다. 맨하탄 첼시의 마에스트로 첼시 아파트의 경우 총 75가구를 모집 중으로 스튜디오의 한 달 렌트는 $596, 1인 가구 연소득이 $21,772에서 $25,400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34,972에서 $36,250인 경우 2인 가구의 경우 2베드룸을 $979에 렌트할 수 있습니다. 맨하탄과 브롱스, 브루클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민 아파트의 수가 적은 퀸즈에서도 지난 9일부터 11월 9일까지 새롭게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롱아일랜드 시티 소재 2222 잭슨 애비뉴 아파트는 $43,500의 연수입인 2인 가구가 $913를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총 35유닛으로 퀸즈 거주자들은 다른 보로에 비해 추첨대의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신청 자격은 영주권자 이상으로 뉴욕시 거주자여야 하고 입주 희망자는 뉴욕시 서민 아파트 웹사이트를 방문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어 번역본도 지원합니다.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이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12일 브루클린에서 40대 남성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이 남성이 뇌염이 걸린 상태로 미열, 두통과 같은 감기 증상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에도 뉴욕시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브루클린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감염된 조류의 혈액을 빨아먹은 모기가 인간에게 전파하게 되면 뇌염을 일으키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증상은 독감과 비슷하고 건강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지만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심한 두통과 고열을 동반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LA에서는 최근 주민 2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국 관계자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지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라며 11월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급증한 것은 가뭄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들이 주거지로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연방 상원이 $50만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민 사기와 부정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연장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요구됐습니다.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과 공화당 찰스 그레슬리 상원의원은 최근 개혁 없이는 이 프로그램의 연장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 비리와 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현 상태로는 시효 연장을 해주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0만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30일 시효 종료를 앞두고 2차례에 걸친 임시 연장 조치로 1년간 시효가 연장됐지만 그간 시효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오는 30일 또다시 프로그램 시효 만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도 $50만 투자 이민 프로그램 시효 연장에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이민 사기와 투자금 횡령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영주권을 외국인 부자들에게 사실상 판매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견해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시효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50만 투자 이민은 10월부터 중단이 불가피해집니다. 뉴저지주의 노던밸리 리저널 고등학교의 교사 연봉이 주 전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인 밀집 학군별로 교사 연봉이 최대 1.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스타 레저가 뉴저지주 교육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노던밸리 리저널 고등학교 학군 교사 300여 명의 2015년에서 2016학년도 평균 연봉은 91,905달러로 한인 밀집 학군뿐 아니라 주 전체 학군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 교사 159명의 평균 연봉은 63,144달러로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과는 1.5배나 차이가 나면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처럼 한인 밀집 학군 사이의 교사 연봉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리치필드, 포틀리, 테너플라이 학군은 평균 연봉이 7만 달러 수준이었고 잉글로드 클립스, 노로드, 레오니아는 6만 달러대로 한인 밀집 학군 중 낮은 수준의 평균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군별 교사의 최고 연봉 금액에서도 큰 격차를 보였는데 36년 경력의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의 교사가 14만 달러를 받는 반면 팰리세이드 파크는 9만 9천 달러와 잉글로드 클립스 8만 9천 달러 등 평균 연봉이 낮았던 학군의 최고 연봉 금액도 크게 낮았습니다. 한편 대부분 학군의 교사 평균 연봉은 2014에서 2015학년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학군별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실행되고 있는 오바마 케어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영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사 헬스 리퍼블릭이 내년부터 오바마 케어 개인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헬스 리퍼블릭 가입자 약 3만 5천 명의 주민들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른 보험사를 찾아야 합니다. 내년 뉴저지주에서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허라이즌 블루 크로스 블루 쉴드와 어메리 헬스 두 곳밖에 남지 않게 되면서 가입자들은 보험 상품 선택의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더구나 남은 두 곳 보험사 모두 내년도 26%와 7%의 보험료 인상을 주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보험료 대폭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건강보험사들은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들며 오바마 케어 영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헬스 리퍼블릭은 물론이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오스카, 에트나 보험 등도 내년부터 뉴저지주에서 오바마 케어 영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이라는 당초 목표에 걸맞게 보험 미가입률이 한 자릿수로 낮아지는 등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이지만 이 같은 건강보험사들의 잇따른 이탈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로 물류 대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통 문제로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실적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소매업 지도자 협회는 현재 하역비를 내지 못해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선박 중에는 포에버 21이나 나이키 등 140억 달러 상당의 대형 업체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선박 하역이 지연될수록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어 연말 쇼핑 대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협회 측은 9월과 10월은 연말 쇼핑 대목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번 물류 문제로 당장 오는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연방법원의 한진해운에 대한 압류 금지 명령 발효로 롱비치 항만에 대기 중이던 4대의 선박은 하역을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전 세계에서 표류 중인 나머지 선박 수십 척은 하역비 문제로 실제 짐을 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LA의 한 대학에서 9.11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성조기 깃발이 다량으로 훼손돼 학교와 경찰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9.11 추모일인 어제 새벽 LA 인근 옥시덴탈 칼리지에서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꽂아둔 성조기 깃발 수백 개가 부러지거나 버려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또 캠퍼스 곳곳에서 발견된 전단에는 무너져 내린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이미지와 9.11 테러 희생자가 편히 잠들기를 바라지만 잘못을 하지도 않은 채 미국의 침략으로 숨진 이라크인 145만 명도 편하게 잠들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시덴탈 칼리지는 1887년에 설립된 4년제 대학으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979년부터 3년 동안 다녔던 학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월드 리포트입니다. 요즘 시리아 알레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폭격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내전의 암울함 속에서도 아이들이 폭격이 만든 웅덩이를 수영장 삼아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밖에 눈길을 끈 해외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으로 하루도 폭격이 멈추지 않는 시리아의 알레포. 쑥대밭이 된 알레포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폭격이 만든 웅덩이에 빗물이 고이자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내전이 시작된 이래 알레포의 아이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를 다이빙대 삼아 폭격으로 생긴 웅덩이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번듯한 수영장은 파괴된 지 오래. 물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폭탄 수영장은 아이들의 유일한 놀이터가 됐습니다. العالم ما بقى في عندها لا مي ولا شيء والكهرباء قطعوا عنا ما صار لها جمعة على طول بتيجي وبتنقطع. 참혹한 전쟁터를 놀이터로 바꾼 아이들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베네수엘라. 갈비뼈만 앙상하게 남은 개들이 동물 보호소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사람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다 보니 키우던 반려견이 짐스러워 길에 내다 버리는 겁니다. Grave esa situación. La gente los está botando, tirando a la calle ahora, no porque no los quieren o porque quieren cambiar de raza, es porque ahora el problema está en la alimentación. 동물 보호소로 옮겨진 개들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 다른 개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연명하다가 굶주린 사람들의 사냥감이 되기도 합니다. 페루 산마틴 거리를 떠돌던 이 개는 먹을 것을 구하러 배수구에 들어갔다가 콘크리트 벽에 머리가 끼고 말았습니다. 마치 형틀을 목에 매단 듯 옴쭉달싹 못하는 상황. 다행히 마을 주민들이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어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만에서는 반려견들이 편안하게 드러누워 호사롭게 마사지를 받습니다. 다리 관절부터 시작해 몸 구석구석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반려견 주인들이 애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교감을 키우기 위해 마사지법을 배우는 겁니다. 但是学过之后就可以更了解，就针对狗狗个别的状况，然后找到它正确的穴位啊、经络去按摩，然后可以就是对它们更有帮助。 반려견들도 주인에 따라 흙수저와 금수저로 나뉘는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제70차 유엔 총회가 맨하탄 유엔 본부에서 개막됐습니다. 26일까지 유엔 본부를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머무는 호텔 앞과 이동 경로 등 도로 통행이 각 시간별로 차단되면서 맨하탄 곳곳에 교통 혼잡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뉴욕시경은 유엔 총회 기간 일정에 따라 무작위로 폐쇄될 수 있어 이 일대 운전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주상원 노동위원회는 실업수당과 상해보험을 신청 시 3주 안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관련 기관의 규정에는 실업수당과 상해보험금의 지급 기간을 즉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지 않아 사실상 실업수당을 수령하기까지 평균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12일 특별전 맛 에즈리즈 전시회가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물류 대란을 야기한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작품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시 일정을 불가피하게 늦추게 된 것입니다. 문화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맛 에즈리즈는 한국인의 밥상과 다양한 한식 가공 제품 등 한식에 대한 다양한 전시물을 보여주는 기획전으로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12일 스쿨 파인더 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시내 고등학교 관련 자료를 보다 손쉽게 찾고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트는 각 학교들의 성적과 졸업률 등 학업 관련 정보는 물론 AP 클래스는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 등 뉴욕시 고등학교 입학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또 각 학교들의 학생 수와 교사 비율, 학생 1인당 지원하는 예산액, 인종별 학생 구성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에는 뜨겁겠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서늘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고 서늘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